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만 구독자 달성 기념 라이브도 하고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 파티 꿀팁, 시트러스 샐러드 이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파티 꿀팁 요리 이런 것들을 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딱 떠오른 요리가 세비체였어요. 저희 집 데비스 키친에서 파티를 할 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메뉴인데 그 세비체를 저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원료에 가까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비체를 날 생선으로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카르파치오라는 요리하고 약간 개념을 혼동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세비체와 카르파치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은 광어회를 가지고 세비체를 만드는 방법과 카르파치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금방 노량진에서 모듬회 한 접시를 받았어요. 퀵서비스로. 저도 집에서 파티할 때 이것저것 장 볼 것도 많고 그런데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횟집에 가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화 주문해서 이렇게 받는 편인데요. 우선 세비체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산이에요. 산. 레몬, 라임, 오렌지 같은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즙을 짜서 이 산도로 날 생선, 새우 이런 것들을 겉면을 산화시켜서 먹는 페루나 중남미 지역의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비체는 열대 과일이랑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그리고 고수, 양파, 토마토, 오이 이런 각종 야채들을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라임, 레몬즙이에요. 그래서 남미 지역의 이국적인 느낌을 내시려면 사실은 레몬보다는 라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라임 3개, 레몬 1개, 오렌지 1개 이렇게 한번 믹스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즙을 짤 때는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주면 아무래도 미끈미끈해지면서 즙이 잘 추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라임이 지금 한국에서 잘 안 구해질 때도 많아가지고 사실 레몬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오렌지를 믹스를 하건 라임만 하시건 레몬만 하시건 약간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요. 이 시트러스 계열을 많이 쓰는 게 맛이 조금 더 저는 풍성하더라고요. 즙을 이제 준비해 놨고요. 여기에 같이 믹스할 나머지 재료들을 좀 썰어 볼게요. 빨간 양파 하셔도 좋고, 이거는 샬롯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요걸 하나 했는데 빨간 양파 반 개 정도, 흰 양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어떤 모양으로 하셔도 좋은데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4분의 1 정도 갈라서 약간 얇게 그냥 점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1cm 곱하기 1cm 정도의 깍둑깍둑하게 써셔도 되고 얇게 써셔도 되고, 양파의 플레이버를 넣는 게 목적이어서 끝에 안 예쁜 부분 빼내고, 들어가는 재료가 파슬리 이파리, 그리고 요거는 고수예요. 남미의 요리다 보니까 고수가 좀 들어가는 게 맛있습니다. 혹시 고수 향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은데 샐러리를 넣으셔도 되고, 근데 고수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고수를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원료에 맞아요. 너무 센 줄기는 조금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옆에 준비를 해두고 회를 한번 썰어 볼게요. 자, 이거 이탈리안 파슬리. 자, 이 친구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세비체에 들어가는 해산물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 날것을 쓰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사실 약간 여름에 날것을 잘못 먹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산이 얘를 겉면을 익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산에 의해서 익히는 신선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연어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농어도 있고,
참돔도 있고 광어도 있고 그래서 지느러미도 있고 색깔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한번 써서 해볼게요. 이거 써는 것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약간 좀 큐브처럼 깍두기처럼 써는 방법도 있고, 근데 오늘은 얇게 썰어져 왔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냥 한 입거리로 썰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약간 여기에는 연어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다르니까요. 제가 페루는 못 가봤지만 코스타리카라는 중남미 국가에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세비체를 워낙 좋아하는 상큼한 메뉴였는데 현지에 가면 얼마나 더 맛있나 하고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이 없어서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데비스에도 세비체 메뉴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좀 많이 변형된 형식이라서 오늘은 조금 더 클래식에 가까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응용되거나 변형된 것보다는 클래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자, 이렇게 생선이 있으면 여기에 바로 얘를 부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절여놔야 돼요. 이따가 보면은 얘가 색깔이 완전히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약간 산에 익혀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차게 조금 보관했다가 꺼내서 나머지 이제 재료들하고 한번 양념을 해볼게요. 지금은 여기 투명도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시면 이 산 때문에 살이 약간 하얗게 변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같이 들어갈 재료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울토마토 썰어놨고요. 너무 산도가 크니까 아보카도를 좀 넣어서 고소한 맛을 좀 넣어줄까. 잘 익어서 껍질이 이렇게 잘 벗겨지네요. 횟감의 크기랑 좀 비슷하게 써는데 좀 더 깍둑깍둑 썰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반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뭐 오이를 넣기도 하고 망고 같은 걸 넣기도 해요. 다양하게 이제 쓰시면 되고, 카르파치오를 위한 또 밑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르파치오는 사실은 중심이 뭐냐면 얇게 썰은 것이 메인이에요. 카르파치오는 사실 원래 소고기로 먼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육회, 육사시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50년대 초에 베네치아에서 해리스바라는 유명한 바에서 그 지역의 백작 부인이 단골이셨는데 빈혈이어서 뭔가 철분을 먹어야 되는데 익힌 고기보다는 날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런 걸 어떻게 먹지? 날고기 냄새나서 어떻게 먹지? 이랬더니 해리스바의 대표 치프리아니 사장이 굉장히 기름기 없는 고기를 살짝 냉동실에 넣었다가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얇게 빚어서 쫙 깔고 기가 막힌 소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위에 마요네즈, 우스터 소스, 겨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약간의 레몬즙과 함께 루꼴라나 치즈 같은 거 좀 더 뿌려서 올려서 대접을 했고, 그래서 비프 카르파치오라는 이제 메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카르파치오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의 전시회가 베네치아에서 열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화풍이 굉장히 빨간색과 흰색 막 이런 대비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붉은색의 고기가 깔리고 그런 메뉴 이름을 지을 때 카르파치오라고 정했대요. 그때부터 유래가 돼서 얇게 빚어낸 날생선, 양고기 아니면 야채, 뭐 토마토 같은 거라도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쫙 깔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려서 먹는 음식을 그냥 앞에 주 재료 이름만 해가지고 카르파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카르파치오, 광어 카르파치오, 뭐 새우 카르파치오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의 맛은 약간 가감을 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얇게 썰어서 펼친다. 그리고 위에 소스를 뿌린다라는 게 포인트여서 오늘은 광어로 카르파치오를 해볼 텐데 이제 얇게 한번 펼쳐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쉬운데 담백하고 맛있으니까요.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소금 한 꼬집과 흰 후추를 뿌려서 냉장고에 얘도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그러면 사실 접시까지 차가워지기 때문에 먹는 내내 차갑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요 말돈 소금을 부숴가면서 한 3꼬집 정도 뿌려줄게요. 다른 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뿌리시는 게 좋고, 자, 흰 후추. 얘는 이제 랩핑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믹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하얗게 변한 거 보이시죠? 겉면이 산화가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요 시트러스가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고수, 그다음에 적양파, 파슬리 이파리, 그리고 아까 즉석에서 숙성 회시키면 요거 무순 나오잖아요. 이것도 한번 섞어볼게요. 뭐 와이낫, 토마토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아보카도는 너무 뭉개지니까 마지막에 좀 섞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추 넣고요. 아까 간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소금 한 2꼬집 정도 넣어주고, 짜놓은 프레쉬한 요 즙도 넣고요. 한번 둘러주고, 그 다음에 이 라임은 그레이터로 갈아가지고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즙을 넣었다면 지금은 이제 제스티를 넣어가지고 향을 더 배가시켜줄게요. 냄새. 진짜 입맛을 잘 돋워주는 그런 요리라서 여름의 파티 메뉴로 정말 좋습니다. 라임 제스트까지 넣으면 정말 이국적인 맛이 확 살아나고, 망고도 정말 추천드려요. 망고까지 넣으면 색깔도 노랗게 예뻐져가지고요. 한번 살살 버무려 볼게요. 진짜 화이트 와인 안주로 너무너무 딱이고요. 마지막에 후추 약간 다 섞고 나면 왠지 소금 한 번 더 뿌려야 마지막에 맛이 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올리브 오일은 마지막에 살짝. 색깔도 너무 여름의 느낌이 나죠. 지금 연어도 색깔이 거의 불에 익힌 것처럼 색깔이 달라졌죠. 사실 저희 집에서 이 세비체 메뉴를 하면 거의 앙코르가 들어와서 다음 코스가 약간 지연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였고, 이렇게 보시면서 색깔이 고루고루 이렇게 얹어질 수 있도록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약간 화이트 와인 비니거를 조금 이렇게 마지막에 뿌려주셔도 약간의 달콤함이 들어가서 조금 뿌려줬습니다. 뭔가 살짝 아쉬워서 오렌지도 조금 넣어서 맛이 과일의 그 산도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기 때문에 오렌지 들어가니까 색깔도 더 예뻐졌네요. 훨씬 뭔가 좀 풍성한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세비체 완성했으니까 이제 카르파치오를 빠르게 한번 완성해 볼게요. 여기에 사실 고기 같으면 조금 더 가미가 된 듯한 그런 소스를 뿌리지만, 지금 광어회는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게 레드실을 하나씩 이렇게 토핑하듯이 올려주고요. 얘가 좀 아삭아삭한 맛이 좀 굉장히 재밌어서 이거 슬라이서에 이렇게 얇게 빚어냈어요. 손으로는 이렇게 얇게 잘 안 썰리더라고요. 뭔가 벌써 약간 상큼한 느낌이 들죠? 요거는 케이퍼베리라고 해서 케이퍼인데 좀 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게 크죠? 약간 이게 피클처럼 새콤한 맛이 들어가 있는, 그냥 작은 케이퍼 쓰셔도 상관없어요. 맛이 심심할까 봐 이렇게 얹어주고요. 딜도 살짝 얹어줄 거예요. 저만의 방식이긴 하지만 카르파치오 위에는 약간 어울리는 채소들을 같이 해주는데, 자, 이거 올리고 올리브 오일 올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만 뿌려주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짠! 완성됐습니다. 우리 이제 시식 타임을 가져볼까요? 뭔가 이거를 먹으면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그런 이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우와, 진짜로 있네요. 응. 있는 맛이 나요. 응. 고소하고 달달하고 새콤하고 되게 여러 가지 맛이 한번에 근데 제가 설탕은 안 넣었잖아요. 근데 오렌지를 넣기 때문에 단맛이 좀 더 들어간 거고, 망고 넣으면은 되게 남미적인 맛이 확 나죠. 자, 이번에는 카르파치오. 너무 담백하고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생선회를 받아다가 2가지의 다른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세비체는 날 생선들, 해산물을 가지고 산에 익혀서 상큼하게 먹는 그런 남미의 요리고요. 카르파치오는 소고기든 해산물이든 야채든 얇게 빚어서 이렇게 접시에 깔고 위에 토핑을 하고 소스를 얹어 먹는 이탈리아 요리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세비체는 산, 그리고 카르파치오는 얇게 썰은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메뉴는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저희 집에서 해먹던 메뉴인데요. 여러분들도 초여름을 맞아서 상큼하게 초고추장만 마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색다른 요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